안녕하십니까, 박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얘기, 뭐 이제 출마하는 이제 질 바이든의 어떤 의견,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의 민주주의 파괴라는 그 중앙일보 사설, 또 세 번째는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 교수의 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즉 말해서 헌법 84조 그 대통령 불소추 특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지금 포괄적으로 그 정리해서 뭐 직접적으로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건 아니지만은 해놓은 분이 있습니다. 고정어의 시시각각이란데, 제가 아침에 이거 읽어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 뭐 정치뿐만 아니고 집안에서 부부지간에도 그렇죠. 어디쯤 가서 그칠 것인가, 말을 하다가도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한 뭐 30년 40년 하면은 생각이 비슷해 가지고 다툼이 없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중년 이혼이 많이 있죠. 그만큼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뭐 이해력이, 물론 이제 우리 공장님께서는 이순, 60에 이순, 70에 정수임 소욕 불육이라고 했습니까? 맞습? 예, 그렇죠. 그래서 60쯤 되면은 남의 말하는 게 귀에 거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걸 갖다 포용할 수 있는, 너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뭐 이제 전부를 포함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신조역 불류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도 특별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나쁘지 않는, 그 정도의 이제 그 70 정도 되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 이제 공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 우리 사람들은 그런 수준들이 참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완고해지고 자기 생각이 잡히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정의 시시각각 모든 정치인의 삶은 실패로 끝난다. JP 김종필 씨죠. 78배 나이에 금배지를 떼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여파 속에 치러진 2004년 총선에서다. 곧 정계 은퇴를 하며 일찌감치 떠날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 세워놓고 떠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이제 상김 중에서 유일하게 대통령까지는 이제 하시지 못한 분이죠. 대통령만 빼곤 다 이룬 그였지만 전국엔 무언가를 세우기에 배지를 욕심냈다. 당시 심리를 그는 이렇게 해고했다. 좀 더 장엄하게 정치와 이별하고 싶었다. 온 지구를 하루 종일 덮였던 태양이 서산에 이글거리며 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었다. 내일 또다시 떠오를 태양을 기약하며 서해 붉은 낙조로 빨려 들어가는 햇덩어리가 되길 나는 욕망했다. 이 김종필 씨가 이제 써놓은 책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저 한 번 더, 때론 치명적일 수도 있음을 JP가 보여줬다. 멈출 때를 알지 못한 그의 이에 비해다. JP만이 아니었다. 영국의 고전학자이자 정치인이었던 이녹 파울은 이런 감찰기를 남겼다. 모든 정치인의 삶은 실패로 끝난다. 행복한 시점에 어디에선가 중단되지 않는 한 그것은 정치와 인간사의 본질이다. 정치인뿐만 아니고 인간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대서양 양안에서 주요 선거를 보며 다시 이 말이 떠올랐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부터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막는 것만 해도 노정객으로서 대단한 성취했다. 국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더 하겠다는 건 과욕이었다. 그가 가까운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조차 첫 TV 토론을 보고 울었다고 할 정도로 그는 멀쩡하지 않았다. 한국계 로버트 특검이 바이든을 동정심 많고 선의를 지닌 기억력 나쁜 노인이라고 표현한데,
지금 와서 보니 헛뜨끔이 동정심이 많고 선의를 지닌 사람이었다. 부인인 질 바이든이 토론회 직후 모임에서 남편을 맞으며 조 너무 잘했어요. 당신은 모든 질문에 답했고 모든 팩트를 알고 있었어요 라고 외친 건 괴이했다. 원래 상당수 대통령 부부는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대통령직을 함께한다고 느끼긴 한다. 질 바이든은 더 나아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남편이 학생 다루듯 했다. 과연 바이든 부부의 역할 분점은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다. 정상은 아니다. 최근 옹세에 진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 길을 자초했다. 3년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총선을 유럽의회 선거에서 졌다고 치르게 되면서부터 아마도 프랑스 특유의 공화국 전선 즉 극단주의 정치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좌우파 정당과 지지자들이 함께 온 전통에 기대고 싶었을 수도 있다. 역설적이게도 대통령 마크롱은 공화국 전선의 약화를 상징한다. 기성정당이 움츠러든 사이에 중도의 공간을 넓히며 대통령에 당선됐고 민심이 그에게서 떠나면서 생겨난 권력의 진공을 극우 극좌 성향 정당들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파에선 국민연합, 좌파에선 불그레 프랑스가 주도한다. 7일 결선 투표에서 RN의 가반 확보가 제기될 수는 있으나 중도주의를 꿈꾼 그의 정치적 유산이 극단의 정당들이 좌우하는 정이 돼버린 건 아이러니하다. 4일 총선을 치르는 영국은 그나마 안정적 리더십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300년 된 보수당이 극우 정당이 흡수통합하겠다고 호언하는 대상으로 전락한 건 아니다. 이 역시 보수당의 데이비드 커메런 전 총리의 잔재다. 정치적 운이 좋았던 그는 1970년대부터 보수당을 내분에 휩싸이게 해온 유럽연합에 관한 입장도 자신이 정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주민투표로 막았기에 브렉시트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행운의 여신은 그러나 이면했다. 보수당은 그로 인해 질이 멸렬해졌다. 요즘 정치판에 한껏 도취한 분들이 많다. 정치에 내재한 위험천만한 빅성도 자각했으면 한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테니 참고로 JP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타다 남는 흉한 나무 등거리라고 했다. 멋있는 정치인이었죠. JP는 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마음 놓고 통치할 수 있게끔 옆에서 5.16 군사혁명부터 그 지략을 거의 다 보태줬고, 그 다음에 또 양보할 때는 양보했고, 물론 이제 또 관계가 좀 있었죠. 인적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해마다 굉장히 한국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의 적절한 그런 문자를 남겼었고, 이제 이분이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또 이제 걸출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고, 또 제 생각에는 양보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기초를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다졌고, 그때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을 갖다가 뒤에서 삼파 역할을 한 사람이죠. 일본까지 건너가가지고 욕도 많이 먹었고 그 대신에. 그러나 그게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 정도로 잘 살게 돼 있는 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분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다 자기 상김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두 사람 다 이제 대통령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꿈은 있었겠죠. 그러나 또 도덕경입니까? 천지는 불이 나다 그랬죠. 세상은 개인의 어떤 생각과 또 사람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흘러가죠. 흘러갑니다. 그래서 죄 없는 젊은이들이 엊그저께도 여기 시청 앞에서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30대에서 50대 그 젊은이들이 죽어갔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흘러가는 거죠.
정치인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 헌법 제84조 애국에서 해석하지 말고 처음에 만든 그대로, 그리고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 대한민국에 특권증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22대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187개입니까? 그 특권을 갖다가 헌납하고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멋있는 정치인들로 재탄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굉장히 행운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경쟁을 물리치고 국민들한테 선택이 되어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22대 국회를 멋있는 국회로, 이제 시작이니까 충분하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들 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미국 사회처럼, 정치인들처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도 서로 단합하고 그러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존경하고 싶고 멋있는, 아니 대통령 선거 아직 3년 남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보면은 트럼프나 바이든이 나이들 먹었고 얼마나 욕심 부리고 있는가. 트럼프는 뭐 20몇 개인가 있는 것 같더만 재판 중인 겁니까? 이게 뭐 제가 사기를 많이 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더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고 따라다니는 미국인들도 참 우습지만은, 또 연세가 80이 넘어가지고 기억력이 지금 희미해지는데 그 남편을 대통령 시키겠다고 날뛰고 있는 저 질 바이든,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 멀리서 보니까 보이잖아요. 국민들 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정치를 하실 우리 국회의원님들, 지금은 그런 모습이 혹시 아닐지 몰라도 좀 노력하고 자신을 좀 잘 갖고 와갖고 정말로 저분은 멋있게 22대 국회의원직을 갖다가 수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재탄생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